여섯 번째, 국제 원유 가격. 원유는 전 세계적으로 200여 종이 거래되고 있는데요. 국제 원유 시장의 대표 유종은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라고 합니다. 줄여서 West Texas Intermediate. 이거 발음 쉽지 않네요. 일단은 영국 브렌트유 및 아랍에미리트 UAE 두바이유. 그러면 이제 대표 유종이 미국 서부 텍사스 중진류 WTI. 그 다음에 영국 브렌트유. 그 다음에 아랍에미리트의 이제 두바이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WTI는 북미, 브렌트유는 유럽 및 아프리카, 두바이유는 중동을 각각 대표하는 기준 유가를 정하는 유종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국제 원유 가격은 1980년대 중반까지는 석유 수출기구 OPEC, 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 Countries. 이거가 쉽지 않네요. 석유 파동 등으로 인해서 국제 원유 가격의 변동성을 회피하기 위해서 선물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선물 가격이 실질적인 현물 유가의 기준 역할을 하게 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선물 시장이 잘 발달되고 거래 역사도 길어 가격 정보가 풍부한 세 가지 유종의 가격이 국제 원유 가격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WTI랑 브렌트유 선물 시장의 일일 거래량은 세계 수요의 5배 내외로 거래 유동성이 매우 높고요. 이 세 유종은 생산량 축소로 세계 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못 미쳐서 동유가가 이제 대표성을 상실하고 있다는 평가도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제 원유 가격은 장기적으로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이 되지만 원유 공급지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상, 미 달러 가치, 주요국 석유 재고 변동 등 많은 요인에 영향을 받습니다. 연간 검색어는 선물 거래가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이거는 많이 들어봤을 건데 IMF입니다. 국제통화 및 금융제도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국제금융기구로서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두고 1945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목적은 국제통화 문제에 관한 협력, 국제무역의 확대와 세계경제의 균형적 성장, 외환의 안정 촉진, 다자 간의 결제제도 확립, 회원국의 국제수지 불균형 완화 등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회원국의 환율 정책 및 외환제도 관련 감시활동, 회원국에 대한 금융지원 및 기술 지원, 특별인출권 SDR의 창출과 운영관리, 저소득국 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국 가입에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안정적인 환율제도 운영, 경상 지급에 대한 실패 등을 통해 국제통화 문제에 협력할 의사가 있는 모든 나라에 대한 가입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입 희망국은 총회에서 가입 결의안 채택 후 할당된 쿼타를 납입함으로써 정식 회원국이 됩니다. IMF의 재원은 회원국의 쿼타 납입금으로 조달되면서 필요한 경우 회원국 또는 민간으로부터 차입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일반적으로 총회와 이사회, 총회 자문기구인 국제통화금융위원회, 총재를 비롯한 집행부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2016년 말에 IMF 회원국은 189개고 우리나라는 1955년 8월에 가입을 했습니다. 연간 검색어는 IMF 쿼타, 특별인출권 SDR이 있습니다. 국제투자대조표, 이게 지금 한 8번째인데요. 줄임말이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그러니까 투자. 일정 시점 현재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로서 국제수지의 금융계정과 포괄 범위가 동일합니다. 일정 시점의 대외금융자산 부채 잔액은 거래일 이후 환율이나 주가 변동 등으로 인한 가치평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계정의 거래 누계액과 차이가 날 수 있고요. 한편 국제투자대조표의 대외금융자산 부채에서 지분성,
증권 투자, 및 파생금융 상품 등을 제외한 것은 대외 채권, 채무 통계와 일치합니다. 국제투자 대조표는 한국은행에서 매 분기 작성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는 국제수지 BOP가 있습니다. 결국에 일정 시점 이제 현재 그러니까 한 나라 거주자의 비거주자에 대한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 투자나 부채의 이 거주자 비거주자 잔액을 기록한 통계표입니다. 자, 9번째 국제회계기준 IFRS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Board가 제정한 회계 처리 기준을 말합니다. 자본시장 개방 등 전세계 글로벌화 진전 등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회계 기준의 필요성이 증가한 데다가 특히 2002년 발생한 앨런, 월드컴 등의 회계부정 사건을 계기로 국제적으로 회계 투명성에 대한 요구도 커짐에 따라서 국제회계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핵심 원칙은 첫 번째 원칙 중심의 기준 회계, 연결 재무제표 중심 보고, 공정가치 평가, 경제적 실질에 기초한 회계 처리 등을 들 수 있는데요. 회계기준 단일화 추세에 따라서 전 세계 100여 개 국가에서 사용 중이고 우리나라도 국내 회계 투명성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저하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야기할 수 있는 우리에서 2007년 3월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요. 이후에 이제 희망기업은 2009년부터 상장회사는 2011년부터 전면 도입이 되게 되었습니다. 10번째 100개째입니다. 국채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정부가 다양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채권을 발행을 해서 남들이 그 채권을 사는 거죠. 결국에는 자금 용도에 따라서 국고채권, 재정증권, 국민주택채권 및 보상채권으로 나누어지는데 국고채권이 국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주로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국제법에 의해 발행되는데요. 만기는 3년,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등 6가지 종류로 구성돼서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이 됩니다. 국고채권의 원활한 소화 및 시장 조성을 위해서 국채자기매매 업무 지급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종합금융회사 중 국고채권 인수 및 유통 실적이 우수한 금융기관을 국고채 전문 딜러로 선정, 운영하고 있고 미국의 프라이머리 딜러와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재정증권은 재정 부족 자금의 일시 보전을 위해서 국고금 관리법에 의해 발행되는데 만기는 1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개월 이내고 경쟁 입찰 방식으로 발행됩니다. 국민주택채권도 국민주택 건설 재원 조달을 위해서 주택도시기금법에 의해 부동산 등기 및 인허가와 관련하여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첨가 소화 방식으로 발행되면서 만기는 5년입니다. 보상채권은 공공용지 보상비 마련을 위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 당사자 교부 방식으로 발행돼서 만기는 5년 이내지만 실제로는 3년 만기로 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금 관리법은 재정증권, 그러니까 정부가 다양한 이제 목적의 재정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을 국채라고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기는 이 채권에 따라서 다르고 재정증권, 그리고 이제 국민주택채권, 보상채권 이렇게도 또 파생되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국채까지 해서 경제금융용어 100개를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규모의 경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